안녕하세요. 인셉션 V3 논문 리뷰를 준비한 국민대학교 AI 빅데이터 융합경영학과 배지환입니다. 어,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이 인셉션 V2, V3니까 V1도 있겠죠? 그래서 V1이 뭔지 첫 번째 사전 지식 목차에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고, 그다음에 논문의 인트로덕션이랑 저자들이 사전에 제시한 어, 보편적인 디자인 원리 4개가 있어요. 그거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그리고 저자들이 제시한 메인 아이디어들이랑 아키텍처 간단하게 보고 실험과 결론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인셉션 V1인데요. 이건 구글 르넷에서 최초로 나왔던 인셉션 구조인데, 딥러닝 모델은 이제 성능을 높이기 가장 간단한 방법이 이제 모델의 깊이와 너비를 늘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모델의 크기가 늘어나면 파라미터의 수도 자연스럽게 늘어나겠죠. 그러면 가적 합이 발생할 확률도 올라가고, 그리고 컴퓨팅 파워도 훨씬 많이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셉션 구조가 나왔는데, 그래서 이러한 문제라는 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델의 크기를 늘리면서 계산량도 줄이는 인셉션 구조를 구글 르넷에서 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기 맨 왼쪽 사진 보시면 라이브, 저게 인셉션의 라이브 버전인데, 요즘 맨 밑에 초록색이 이전 레이어예요. 그래서 이전 레이어의 피처 맵이 1 by 1, 3 by 3, 5 by 5 이렇게 세 가지의 컨볼루션 레이어와 한 개의 풀링 레이어의 인풋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세 개의 컨브 레이어와 한 개의 풀링 레이어에서 특징들을 추출하고, 이게 추출한 네 개를 컴캐트해서 다음 인셉션으로 넘깁니다. 근데 여기서 이 구글 르넷에서는 1 by 1, 3 by 3, 5 by 5 이렇게 컨볼루션 레이어 필터 사이즈를 다르게 한 이유를 아까 율방아 님이 발표해 주신 그 멀티뷰 관점 있죠. 그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제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숲을 보려고 잠깐만요. 숲을 보려고 하면 나무를 못 보고, 나무만 보면 숲을 못 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계도 인간도 이제 나무도 보고 숲도 보고 이제 전반적으로 다 봐야 이 전체를 알 수 있듯이, 이 모델 학습을 할 때도 세부 1 by 1, 3 by 3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도 보고 5 by 5 이런 것처럼 필터 사이즈를 크게 해서 인풋 이미지의 전체도 좀 볼 수 있게, 그래서 그런 멀티뷰 효과를 주기 위해서 저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오른쪽에 있는 1 by 1 컴브 차원 축소 버전을 설명해 드릴게요. 보시면 이제 주황색 박스로 쳐져 있는 게 추가가 됐는데, 이건 이제 차원 축소를 한 건데, 차원 축소를 하면 어, 계산량이 줄어요. 네. 근데 벌써 너무 시간을 오래 쓴 것 같아서, 네. 계산량이 줄어요. 이거 뒤에서도 또 설명이 나와서 이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그림이 이제 구글 르넷의 전체적인 아키텍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인셉션들을 계속 하나 이은 게 저 아키텍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도입부인데, 그 앞에서 인셉션 V1을 봤잖아요. 그래서 이 저자들은 아까 논문 제목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이 인셉션 아키텍처를 리딩킹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 고찰을 해본 거죠. 그 기존에 이제 VGGNet 같은 모델들은 이제 구조적으로 되게 간결한데 계산량이 엄청 많아요. 근데 인셉션 아키텍처는 반면에 메모리랑 이제 계산 복잡도가 크게 높지 않은 환경에서도 잘 실행되도록 설계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밑에 파라미터 수를 보시면 구글 르넷 즉 인셉션 V1은 500만밖에 안 되는데, 알렉스넷은 구글 르넷의 12배고 VGG넷은 알렉스넷의 3배예요. 그럼 VGG넷은 구글 르넷의 36배예요. 그 파라미터 수 차이가 엄청 많이 나죠. 그래서 이렇게만 보면은 인셉션 그 V1이 되게 파라미터 수가 적으니까 컴퓨팅 자원이 그렇게 막 엄청 좋지 않은 환경에서도, 그러니까 모바일 환경 같은 그런 좋지 않은 환경에서도 잘 돌아갈 것 같은데, 이제 여기서 밑에 나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근데 이 인셉션 아키텍처를 변형을 하고 싶은데, 이게 계산량을 낮추려고 잘 아키텍처가 짜져 있다 보니까 조금만 바꿔도 계산량이 막 늘어나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계산량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모델을 늘릴 수 없을까? 그런 거를 이제 이 저자들이 그걸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을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초점은 모델의 크기를 늘리면서 계산량도 줄이는 그거를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아까 앞에서 목차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이 저자들이 메인 아이디어를 제시를 하는데 약간 기반이 되는 네 가지 원리인데 간단하게 보면 첫 번째는 그 아까 나왔던 그 버틀렉 이제 병모 현상을 피해라. 이게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100 바이 100을 뭐 갑자기 막 30 바이 30으로 줄였어요. 그러면 정보 손실이 갑자기 확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지양해라. 그런 얘기고 두 번째는 어 이게 또 설명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고차원이라는 게 차원이 많은 거. 차원이 이렇게 정보가 많은 고차원의 고차원은 되게 정보를 많이 담고 있겠죠. 개수가 많으니까. 이렇게 많이 갖고 있는 L은 이제 활성도를 증가시켜서 더 많은 분리된 특징을 추출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활성도가 뭔지 잘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그냥 개수 많이 늘리는 거예요. 네. 활성도. 네. 개수를 많이 늘려서 이미 요만큼의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애를 더 많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지역적 특징을 정보가 많으니까 지역적 특징을 더 쉽게 인식할 수 있다. 그런 얘기고요. 세 번째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차원 축소 관련된 얘기인데 저차원 임베딩에서의 공간 집합은 표현력의 손실이 적다. 그 이유는 인접 단위들 간의 상관관계가 강력하기 때문이다라고 했는데 이 아까 위에 건 고차원이었잖아요. 차원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요만큼 이렇게 저차원이라고 생각해 보면 이 요만큼의 정보들이 집약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인접 단위들이니까 이 집약돼 있는 서로 이웃끼리의 상관관계가 높겠죠. 그래서 차원을 여기서 더 줄여도 크게 정보 손실이 없다는 거죠. 네, 그 얘기고. 네 번째는 그냥 간단하죠. 네트워크 이제 늘릴 때 깊이랑 너비를 너무 하나만 치우쳐지지 않게 늘려라. 그 얘기입니다. 이제 메인 아이디어입니다. 첫 번째 메인 아이디어인데 오른쪽 그림 보시면 5바이오 컨볼루션 한 개를 3x3 컨볼루션 두 개로 분해를 했어요. 팩토라이징이 분해인데 크기가 큰 공간 필터를 컨볼루션 계산 과정에서 많은 비용이 발생하니까 아까 초점 맞추면 좋다고 말씀드린 게 어떻게 계산량을 낮췄느냐 그거잖아요. 그래서 이 5바이5나 7바이7 컨볼루션 크기가 큰 필터를 3바이3 컨볼루션 두 개로 분해를 해서 계산량과 파라미터를 감소시켰습니다. 그래서 계산된 결과 보시면 기존 5바이오 컨볼루션 한 개를 사용했을 때는 파라미터 수가 25개예요. 근데 5바이오 컨볼루션을 이 오른쪽 그림 보시는 것처럼 3x3 컨볼루션 레이어 두 개로 나눴을 때 파라미터 수가 18개로 28%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계산량이 감소한 효과를 볼 수 있었죠. 그래서 이 모델 구조를 인셉션 모델 A라고 하는데 이거는 논문 저자들이 지칭한 건 아니고 제가 이제 나중에 이해하기 편하시라고 지금 가칭으로 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앞에서 컨볼루션 레이어를 분해를 했잖아요. 5바이5를 3바이3로. 그러면 3바이3를 더 낮은 필터 사이즈로 또 분해하면 성능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해봤는데 맨 밑에 거 보시면 파라미터 하나 줄었어요. 그래서 이 저자들이 다른 방법을 또 찾았습니다. 비대칭 컨볼루션 분해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3x3를 2x2 두 개로 분해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 그림처럼 1x3, 3x1로 비대칭으로 분해를 한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줄어든 파라미터 수가 9개에서 6개로 3개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느낀 거는 무조건 분해하려고 하는 컨볼루션 필터 사이즈보다 작은 필터 사이즈로 그냥 단순하게 분해한다고 해서 그게 최적의 효율적인 계산량을 줄이는 방법은 아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인셉션 모드 A가 다시 등장했죠.
또 인셉션 모듈 B랑 C는 이전 장에서 말씀드렸던 비대칭 컨볼루션 분해를 적용한 거예요. 근데 종류가 두 개잖아요. B는 아까 봤던 것처럼 1 by n, n by 1, 1 by n, n by 1 이런 식으로 수직으로 쌓은 거고 오른쪽 거는 1 by 3, 3 by 1, 1 by 3, 3 by 1 이렇게 평행하게 배치가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용도가 다른 건데 2번은 그리드 사이즈가 10이랑 20일 때 효과적인 구조라고 하고 2번이 아니죠. 모듈 B죠. 그다음에 모듈 C는 이제 고차원의 표현력을 증진하기 위해 사용하는 구조라고 하는데 아까 앞에서 네 가지 원리 중에 고차원에 대한 설명이 있었죠. 그게 활성도를 증가시킨다고 했잖아요. 이게 1 by 3이랑 3 by 1 이렇게 평행하게 놓은 거를 활성도를 증가시켰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보조 분류기를 사용을 한 건데 이 논문에서 최초로 사용한 건 아니고요. 아래 그림 보시면 아까 처음에 봤던 구글렛 아키텍처죠. 그 밑에 빨간색 박스 두 개 보면 저게 보조 분류기인데 이미 구글렛에서 나왔던 등장했던 보조 분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다시 나온 거는 어, 이 인셉션 V2, V3 논문에서는 제일 왼쪽 처음에 나오는 로우 레벨 피처의 보조 분류기는 제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화살표에 이제 그 이유를 써놨는데 제거를 해도 최종 이제 성능이나 이제 결과에 큰 영향이 없었고 이제 구글린에서 이제 로우 레벨 피처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가설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틀렸다라고 판명이 났기 때문에 제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 보조 분류기에다가 리치노멀라이제이션과 드랍아웃을 적용했을 때 조금이지만 정확도의 성능 향상을 보여서 추가를 변화를 줬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메인 아이디어로 그리드 사이즈를 줄인 건데 이것도 결론을 일단은 계산량을 줄인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델 크기를 늘리는데 어떻게 계산량을 줄였냐 그거를 생각하면서 보시면 됩니다. 초록색 박스를 먼저 보면 풀링을 먼저 하고 컨볼루션 레이어를 계산을 하는데 이렇게 하면 아까 네 가지 원리 중 1번 병목 현상이 발생을 해요. 초록색 박스 맨 밑에 보시면 35 by 35인데 중간 거 풀링을 하고 나서 17 by 17이 됐죠. 그래서 저렇게 이제 확 줄었다고 판단을 하고 저기서 정보 손실이 발생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그럼 컨볼루션 레이어 연산을 먼저 하고 필터 수를 먼저 늘리고 풀링하면 되지 않겠냐라는 방법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계산량이 늘어나요. 또 초록색 박스 대비 파란색 박스의 계산량이 3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저자들은 그러면 표현력을 감소시키지도 않으면서 계산량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이 저자들이 제시한 게 밑에 쪽에 평행한 두 개의 아까 설명해 주신 스트라이드를 이로한 풀링과 컨볼루션 블락을 사용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 구조는 오른쪽에 보시는 것과 같이 같고요. 스트라이드를 1에서 2로 바꾸니까 어, 기존에는 한 칸 움직이던 게 한 번에 두 칸씩 움직이니까 더 빨리 서치를 하니까 계산량도 줄겠죠. 이제 아키텍처입니다. 아까 봤던 것들이 이제 나오죠. 지금까지 메인 아이디어 4개를 소개를 했는데 아까 처음에 봤던 인셉션 모듈 A, B, C가 있고 그 A랑 B, B와 C 사이에 그리드 사이즈를 줄이는 구조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보조 분류기가 추가되어 있고요. 그 왼쪽 표는 논문에 있는 표인데 여기 이제 피규어 5, 6, 7이 각각 모듈 A, B, C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오른쪽 아키텍처 그림에서 모듈 A는 3개, B는 4개, C는 2개라고 되어 있는데 왼쪽 논문에 있는 표에서는 모듈 B가 4개가 아니라 5개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궁금해서 코드를 찾아봤어요. 파이토치나 뭐 테라스 이런 데서 구현되어 있는 코드를 찾아봤는데 오른쪽 아키텍처처럼 모듈 B가 4개로 구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블로그 이런 것도 막 찾아봤는데 저 논문 제출할 당시에 막 급했다고 막 그래가지고 오타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실험 부분인데 이거를 어디 넣기가 애매해서 약간 실험 들어가기 전에 약간 도입부처럼 넣어놨는데요. 그 라벨 스무딩을 한 번쯤은 보신 분들이 꽤 있으실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이 논문 보면서 라벨 스무딩은 일전에도 알고 있었지만 이 논문에서 최초로 제안이 된 기법이다라는 거는 이번에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라벨 스무딩이 뭐냐? 이제 기존에 이제 하드 라벨 방식을 소프트 라벨로 바꾼 건데 하드 라벨은 정답이면 1, 정답이 아니면 0 이거고 소프트 라벨은 0과 1 사이의 숫자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있는 수식이 어, 더 정규화 수식인데 이 논문에서는 K를 1000개를 썼고 저 엡실론이 스무딩 파라미터예요. 그래서 파라미터니까 조정이 가능하겠죠. 이 논문에서는 엡실론 파라미터를 0.1로 사용을 했고 저 델타 KY를 프로넥스 연산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K랑 Y 인덱스가 일치하면 1을 반환하고 일치하지 않으면 0을 반환해요. 그럼 만약에 K랑 Y가 일치하면은 저 밑에 있는 숫자를 넣어서 계산을 해보면 0.9 곱하기 1이 되겠죠. 그리고 플러스 1000분의 0.1이니까 0.9001이 나와요. 그러면 기존의 정답 라벨 값이 1이었던 하드 라벨 1이었던 애가 0.9001로 소프트 라벨로 스무딩 된 거예요. 또 오른쪽 표를 보시면 0.9001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원래 K번째 라벨의 K번째 클래스의 라벨 값이 1이어야 되는데 라벨 스무딩을 했으니까 알파가 0.0999만큼 빠져서 0.9001이 된 거예요. 그러면 저 빠진 알파만큼을 어떻게 하냐? 다 균등하게 나머지 클래스들에 나눠줍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이때 이제 제가 표시해 놓은 효과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기존에는 뭐 하드 라벨을 사용했을 때 예를 들어 라벨이 0100이었다 하면은 모델 입장에서는 두 번째가 1이니까 너무 확실하잖아요. 너무 확신을 갖게 돼요. 근데 아까 앞서 설명해드린 것처럼 이 라벨 스무딩을 적용하면 1이 아니라 0.9 정도가 되잖아요. 그래서 약간 0.9인데 너무 엄청 확실하진 않네. 약간 이렇게 느껴서 모델이 너무 확신을 갖지 않고 학습을 진행을 한다라고 해서 가적합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저자들이 간단하게 실험해 본 건데 그 오브젝트 디텍션 분야에서 저해상도에서 작은 물체를 찾는 것은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통 해상도가 낮으니까 고해상도의 디세티브 필드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렇게 하면은 모델은 그대로인데 인풋 해상도가 올라가니까 되게 비효율적인 거죠. 그건 생각해 보시면 모델은 그대로인데 인풋 해상도가 엄청 올라가니까 코스트가 저렴한 모델을 어려운 태스크에다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모델의 제 성능을 다 발휘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계산량이 감소해서 정확도가 낮아진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저자들은 우리가 만든 이 인셉션 V2에서는 인풋 레졸루션을 높이는 게 도움이 되는지 실험을 해봤습니다. 실험해본 결과 표를 보시면 리세티브 필드 사이즈가 낮을 때, 그러니까 즉 해상도일 때랑 해상도가 높을 때랑 보시면 탑원의 정확도가 굉장히 유사해요. 그러면 이 결과를 보면 생각할 수 있는 게 우리 모델은 해상도가 낮아도 해상도가 높은 인풋 이미지를 넣었을 때랑 유사한 정확도를 보인다. 그래서 되게 자기들 모델 잘 만들었다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은 아니고 실험 결과입니다. 지금까지 인셉션 V2를 설명해 드렸는데 이제 인셉션 V3가 등장합니다. 인셉션 V3는 그냥 아래 보시는 것처럼 인셉션 V2에다가 이 네 가지를 추가한 게 인셉션 V3예요. 여기 처음에 보이는 RMS 프롭은 옵티마이저의 하나의 방식인데 기존에는 이제 모멘텀을 썼거든요. 근데 RMS 프롭을 썼을 때가 가장 베스트 스코어가 나와서 저거를 썼고 그다음에 앞서 설명해드린 라벨 스무딩도 적용을 했고 그리고 맨 처음에 메인 아이디어 맨 처음에 설명해드렸던 컨볼루션 분해 있죠. 그것도 적용을 했고 그다음에
이 보조 분류기에다가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적용한 것도 추가를 한 게 인셉션 V3입니다. 그렇게 해서 싱글 모델, 싱글 크롭 환경에서 실험했을 때 인셉션 V3는 탑 1에서 21.2%의 에러율을 보였고 탑 5에서 5.6%의 에러율을 보였습니다. 오른쪽에 두 개 표는 추가적으로 실험을 진행한 건데 왼쪽은 싱글 크롭 환경이었고 오른쪽 상단에 있는 표는 멀티 크롭 환경이에요. 그리고 밑에는 네 가지 모델을 앙상블해서 멀티 크롭한 결과입니다. 보통 멀티 크롭 해서 했을 때 에러율이 더 낮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결론입니다. 아까 맨 처음에 제너럴 디자인 프린시플 네 가지를 말씀드렸죠. 그거를 이제 제시를 하고 그거를 기준으로 인셉션 아키텍처를 다시 보고 그 새로운 메인 아이디어들을 적용을 해서 인셉션 V3는 아까 보신 것처럼 싱글 크롭에서 각 21.2% 5.6%로 소타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리세티브 필드 사이즈를 낮춰서 저해상도에서도 작은 스몰 오브젝트 디텍션을 잘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줬고, 그리고 메인 아이디어인 컨볼루션을 분해하는 것과 그리고 그리드 사이즈를 줄였던 것,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계산 비용을 낮추면서 동시에 성능을 높일 수 있었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파라미터 수 아까 맨 처음에 봤을 때 되게 차이 많이 났었잖아요. 다른 모델들이랑. 그래서 낮은 파라미터 수랑 그리고 보조 분류기에 지노멀라이제이션 적용한 거 그리고 라멜 스무딩 이게 다 적용했을 때 작은 규모의 트레인셋에서도 고품질의 네트워크를 훈련시킬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네, 레퍼런스는 이렇고요. 네, 20분이 넘었을지 모르겠지만 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